비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요 전화벨이 울립니다. 야, 너 뭐하냐? 어? 네 전화 받고 있잖아. 아니, 실없는 소리 말고 이건희 죽었대야. 알아? 그래서 그 돈 다 뭐하고 갔다냐? 15전이 넘는다는데 아까워서 어떻게 갔다냐? 그러면서 인생 참 별거 아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은 못 고치는가 보다. 너도 건강 조심하고 잘 살아라 하며 전화는 대충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인생은 쓸쓸히 죽어간다. 모든 재산과 명예도 욕심도 다 버리고 혼자서 인생은 영원한 솔로다 라는 말씀으로 생각을 공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경제 발전에 큰 획을 하나를 긋고 홀로 가신 고인 이건희님께 명복을 삼가 빕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도 결국은 아무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쓸쓸히 이름 모를 작은 간이역에서 웅크리고 앉아 죽어갔습니다. 비비님들, 14세기 유럽에서 유행하여 서유럽 인구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5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패스트의 공포가 있었습니다. 뭐 잘 기억 안 하시겠지만요, 인간은요 자연의 위력 앞에서 결국 무력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준 역사적 사태였죠. 그런데 말입니다, 세계 1, 2차 대전까지 치르고 또 3차까지 치르려고 인간들은 핵무기 개발에 힘쓰고 있잖아요. 한 방이면 코로나로 죽는 것보다 몇백 배 이상의 위력으로 인류를 멸망시킬 핵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비비님들, 왜 이런 소리를 장황하게 하느냐면요, 요즘 코로나가 유럽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라는 프랑스도 하루에 10,000명이 넘고 미국은 무려 하루 80,000명을 돌파합니다. 돌파했다니까 무슨 전투 같은데요. 그 소리를 우리가 접하고 보니, 아, 코로나가 약한 인간들에게 내려주는 또 한 번의 경고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만나지 마라. 언택트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 한 장의 마스크라도 꼭 써야 한다는 아주 작은 사실 하나만, 그거 하나만, 서로 사랑하는 계시를 자연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비핵화, 비핵화를 외치는 것보다 서로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질 비핵화 시대를 이번 미국 대선에서는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인간의 죽음의 문제에 깊이 생각하는 데에는 개인의 아픈 경험이 작용하는 것이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과정에서 코로나나 또 다른 이름의 전염병 등 각종 질병이 창궐하는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죽음에 대한 공포 형성에 크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공포감을 없애기 위해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그 백신이 고착화되어서 인류는 법정 전염병으로 분류하여 사람들은 매년 코로나 예방주사를 맞게 될지도 모르죠. 마치 독감 예방주사를 매년 맞는 것처럼 거기에 코로나 예방주사를 한 차례 추가시키려는 현재 지구촌의 상황입니다. 80,000명이라는 확진자. 트럼프 유세 장소에서요, 마스크를 끼지 않고 있는 청중들이 대부분이에요. 한국 같으면 초난리 야단 법석이죠. 왜 코로나에 그 미국은 둔감성을 보이고 있을까요? 그들이 한국인보다 미래를 보는 눈과 역사의 흐름을 인식하는 정도가 우리 민족보다 훨씬 나을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확실하게 우리 국민이 미국 국민보다 낫습니다. 더 나아요, 여러 가지가.
우리는 너무 못 살고 후진국에 살다 보니까 괜히 선진국 하면 좀 쫄았는데, 이 코로나가 우리나라에게 준 또 하나의 선물은 민족의 자긍감, 자존감을 주었다는 것이죠. 우리 민족 정말 훌륭합니다. 한국민들이 책바른 인식 전환 정말 세계 수준이고, 이게 그대로 가서 한국이 선진국 톱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선진국이란 나라 사람들이 선진국이 아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 사람들이 그들보다 사회 인식이 훨씬 뛰어나고 속도감도 빠르고, 왜 우리를 선진국 반열에 불응을 반대할까요? 맞아요. 일본 놈들이 방에 술책에서 그 사람들이 넘어간 것이 확실한, 일본 때문에 지금 못 들어가고 있어요. 아휴, 한국인들의 갑자기 민주 시민 정신이 막 투철해지고, 그것은 교육자들이 교육을 잘해요. 민주 시민 정신을 잘 교육한 걸까요? 저도 교단에 있었습니다. 아마 도산 안창호 상록소의 심은 우매한 민족에게 교육만이 살 길이다라고 외친 독립운동가들의 교육 철학이 이제서 그 빛을 발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문맹률이 세계에서 최고로 낮고, 두뇌는 이스라엘 독일 민족보다 우수하고, 게르만 민족보다 오랄 알타이어 민족이 우수하다는 걸 우리나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일찍이 우리 교육이,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한국 교육을 롤 모델로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산으로 올라갔네요. 그래서 인생은 혼자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염세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어록이 떠오릅니다. 왜 인생은 결국 혼자 남는 걸까요? 그는 이렇게 설파합니다. 인간은 충족 불가능한 욕구 때문에 결핍감 속에서 살아야 하는 고통을 강조한 쇼펜하우어의 염세주의적 문제의식을 잘 반영하고 있지요.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성주의가 강조한 조화와 균형은 허구이고요. 허구입니다. 이 세계는 무질서로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런 무질서에서 약한 고통의 극적 귀걸이 죽음이라고 말했는데요. 즉 인간은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고, 죽음을 현실로 인정하고 인생에 대한 성찰에 도달하는 그 매 순간 그 조여오는 고통과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때서야 마음이 평안이 찾아온다.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이비 부모님들, 죽음 앞에서는요 사람이 솔직해진다고 하잖아요. 결국 혼자만이 남게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면요, 매일매일 같이 지내던 아내의 곁도 아니고, 아들, 딸, 손자들도 결국 그들의 공간에서 살아갈 것이고, 친구들은 더 멀리에서 나를 바라볼지도, 아니면 벌써 잊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솔직해진다는 것은 지나온 삶에 대한 반성이 있기에 가능한 거고요. 앞만 보고 전력 질주하듯이 헐떡거리며 달려가는 사람들에겐 겸손을 찾기 어려운 것이죠. 요즘 TV를 꽉꽉 채우는 몇몇 정치인 장관들, 과거에 대한 천착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오만의 얼굴을 국민들에게 떳떳하다는 듯이 보여주며 국민에 대한 무례함이 그 끝을 볼 수 없습니다. 화무는 11룡이요 권불 10년이라고 하지 않던가요? 그런 이치를 알면 좀 더 솔직하고 깨끗하게 책임질 줄 아는 그런 사람 어디 없나요? 인생은 혼자뿐이라는 예가 바로 25일 삼성 이건희 회장이 역면한 일입니다. 화려한 인생, 돈 걱정 없는 인생. 그런데 72년은 건강하게 사셨고 6년은 삶과 죽음의 문턱에서 홀로 지내시다가 가셨습니다. 그분은 어떤 성찰을 하시면서 가셨을까요? 인간들은 내가 죽으면
지옥에 떨어질까? 아니면 천국에 가서 평화와 행복 속에서 살게 될까? 하다가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맺는다고 합니다. 내가 나를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나는 악하지도 그렇다고 선하지도 않았으니까 연옥은 갈 거야 하고 자기 위안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 이건희 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을까요? 그분의 부친 삼성 창업주인 이병철님은 매스컴과 인터뷰를 한 내용은 오늘날까지도 울려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거기에 대한 물음은 아무도 대답을 못합니다. 다만 그걸 알려고 인문학이요 과학이요 그런 학문들이 발달되었지 어찌면 지구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된다는 이 사실은요 확실합니다. 모릅니다. 인간은 왜 그 신이 그런 인간에게 숙제를 주었는지요. 내 집값 오르기만 바라고 내 자식 건강하고 잘 되기만 바라면서 하루하루를 살다가 갑자기 훅 하고 바람처럼 사라질 우리들, 이런 것을 좀 더 빨리 알았으면 하는데 그것조차 모르고 몇백 년이라도 살 듯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 솔로야 하면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모든 것 내려놓으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 가는 대로 홀로 왔다 홀로 가는 것인데 무슨 걱정을 그리 하십니까? 저도 오늘 하루는 걱정 않겠습니다. 베이비 부모, 비비님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일교차가 심한 요즘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